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은 요청 주셨던 종목인 풀무원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풀무원 주가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 매매 타이밍 분석하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의 부문별로 어떤 일을 조금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풀무원에 대한 그런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무원 주가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금리로 현재 주가가 한 어느 정도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선이 풀무원 주가이고요. 연두 색깔 선이 풀무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을 때일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낮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약 한 5%, 한 5.5% 정도 수준이 되는데, 과거 저점이 약 한 4%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 추가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현재 조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 한 9%였던 기대 수익률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 상태이지만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위에 있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즉 기대 수익률에서 금리를 조금 보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점이 약 한 1.7% 정도까지였지만 현재 거의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리스크 요인은 내재 수익률 자체 레벨 자체가 사실 5%, 한 5.5%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풀무원 부문별 좀 수익성 추이랑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 조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는 2019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문 지주 부분은 이제 자회사 풀무원 식품 같은 자회사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배당이나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회사 매출이 나오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조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으신 걸 볼 수 있고요. 식품 및 식자재가 이제 두부나 나물, 계란, 면, 생명 라면 등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풀무원 제품들을 판매하는 부문입니다.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그래도 동사 안에서는 괜찮은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콕 수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전년에는 한 2.6% 됐었는데 올해에는 한 4%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 대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푸드 서비스하고 이제 외식인데, 푸드 서비스는 이제 급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나 학교 등에 이제 급식을 납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런 식당들, 그런 걸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는 한 1.3%, 2018년도에서 한 1.2%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안정적으로 사실 1%대 영업이익률이 나는 부분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실 이 부분이 올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160 정도 나왔고요. 이 부분이 실적이 어떻게 빨리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풀무원의 주가 방향성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물류고요. 물류는 크게 변동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기여도도 낮아서 이제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건강생활 같은 경우에 이제 로하스라는 브랜드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과거에 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났다가 2018년 30억, 2019년 3분기까지 16억,
2019년에 마이너스 16억, 약간 올해는 한 마이너스 2억 정도 나면서 조금 계속 실적이 이 부분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다행인 점은 그나마 조금 비중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자 영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풀먼에 있어서 가장 주가를 누르는 부분이었던 게 이 해외 부분입니다. 이 뒤에 해외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0억, 이제 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수치인데 이제 4분기까지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마이너스 30억까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한 360억까지도 났었고요. 2018년도에는 거의 400억, 2017년도에도 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9억까지 나는, 사실 풀먼에서 가장 수익을 조금 까먹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해외 쪽 부분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사실 이 해외 식품 쪽 부분이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업 적자가 대폭 줄었고요. 사실 중국 쪽 적자가 대폭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 법인 적자도 조금, 이 해외 법인을 조금 부문별로 또 나눠드리면, 미국 법인 적자가 작년 한 마이너스 195억에서 올해 한 마이너스 20억 건 정도까지 축소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MS가 풀문이 지금 1회 4이고요. 일본 법인도 작년 한 마이너스 107억 원에서 올해는 한 마이너스 80억까지 감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억 원에서 올해 한 69억 원으로 흑자가 전환된다고 하고요. 일단 풀무원 주가에서 가장 조금 긍정적이게 보이는 게 이 해외 쪽 부분에 영업이익 적자가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풀무원 조금 영업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풀무원 주가에 대해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조금 밸류에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설명드릴 게 있다면, 제가 풀무원에 대해서 연구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연구 성장률이 필요한데 성장률을 한 3%로 설정을 하였고요. 또 주식수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미리 기입을 해놨습니다. 상환 우선주도 보수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식수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수적으로 다 주식이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주식수에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주식수가 약 한 4,793만 주 정도 되게 되고요. 현재 주가는 약 16,550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한 6,4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약 34,000원 정도 되게 되고요. 한 10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조금 구하는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잉여현금 흐름은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잠시만요.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라는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 캐펙스를 차감하면 잉여현금 흐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영업현금 흐름이 뭐냐고 조금 말씀 주시면, 영업현금 흐름은 그냥 간단하게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판 돈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하고요. 뭐 인건비 차감하고, 뭐 광고비 차감하고, 뭐 이자 비용, 법인세, 이런 비용들을 다 차감한 이제 순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캐펙스를 차감하는데, 캐펙스는 공장을 짓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무형자산을 투자하거나 하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하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5년부터 영구적으로 잉여현금 흐름이 한 880억 정도 연 3%씩 선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 주가가 한 34,000원 정도 나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재무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매출액부터 뭐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재무 지표들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약 1조 6천억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혹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 2조 3천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전년비랑 조금 비슷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은 하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푸드 서비스랑 외식 부분에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533억에서 현재도 비슷한 수준의 한 524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부분의 적자가 때문에 사실 크게 성장하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푸드 서비스 지금 외식 부분이랑 이제 휴게소 쪽이랑 급식 쪽 외식 부분이랑 과연 해외 쪽 부분 적자가 이제 축소된 게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아니면 다시 재차 적자가 확대되느냐가 동사의 주가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에서 현재 2020년에는 한 1700억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 변경된 게 있었는데요. 차입금이 약 한 1,800원 정도 느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리스라는 게 뭐 자동차 할 때 보통 리스를 많이 하시죠. 자동차 구매하실 때 리스라는 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리스라는 게 있고요. 금융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 리스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운용 리스라는 것은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 영업 비용들에서 그러니까 영업적인 수익과 비용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었는데 조금 회계 규정이 조금 바뀌면서 운영 리스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 차입금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회계 기준 변경으로 차입금 한 2,100억 정도 늘게 되었고요. 차입금은 늘은 대신에 또 이제 감가상각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전년 한 730억에서 한 1,100억까지 감가상각이 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가상각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 지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한 것은 아니고 약간 그런 회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0억을 차감하게 되면 결국 1,1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까지 에비타가 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파란 색깔로 칠했었던 이유가 이제 전환사채랑 이제 상한 우선주들이 조금 상환된다고 가정하면서 값을 조금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놨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3% 수준에서 현재는 과거 한 2018년도, 2019년도 1%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현재는 조금 집콕 수혜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되면서 한 2.2%까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계적인 이슈도 있고 수익성이 개선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과거 한 6.5, 5%대에서 현재는 7.3%까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커버리지인데요. 보통 한 4배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 6.4배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차입금을 에비타로 나눈 이것도 이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커버리지 지표인데 보통 8배 이하면 양호한 수치인데 20년에는 2.8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도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는 보통 40배 이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총 차입금을 회사가 빌린 총 차입금을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누는 수치입니다. 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가까운 차입금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차입 부담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 커버리지 지표나 뭐 에비타 금융 비용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재무 구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약간 아마 영업적인 부채가 이번에 2020년 3Q에 늘었던 것 같은데 차입금도 증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약 200%가 넘어가면 조금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총 차입금의 절대량은 조금 과중하지 않나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한 266 정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미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말씀드렸다시피 한 2조 3천억 정도 잡았었는데 영구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한 3조 정도 매출을 잡았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매출을 잡았던 것은 이제 미국 쪽 해외 부분도 이제 보통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 부분에 지금 조금 두부 제품들이 조금 판매량이 늘 것이라고 2020년부터 좀 판매를 할 거라는 회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늘면서 좀 해외 쪽 부분 적자가 더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3%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계산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더 잡는다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을 2%로 잡아보면 목표 주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한 24,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를 잡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4,0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차익금 의존도도 뭐 50% 수준에서 뭐 2025년도까지는 한 9%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 한 27배 정도 나타낼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주가가 25년까지 지속된다고 쳤을 때는 퍼가 한 14배까지는 내려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PBR도 현재는 한 1.6배 정도 될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한 1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총평을 말씀드리면 내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과거 하락했던 것 비해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도 약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사족을 붙여드리면 사실 식품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CJ제일제당이 지금 제일 조금 저평가돼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냥 지금 종목은 이제 풀무원 종목이기 때문에 풀무원을 사도 되냐고 말씀드리시면 충분히 지금은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 바로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이 차트에 보이는 선들을 설명해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라는 선이고요. 초록 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는 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26일, 이 세피아 색깔은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 색깔 영역하고 이 약간 파랑 색깔 영역이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이라고 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구주봉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구주봉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주봉이 양봉이 뜬 다음에 이 땡땡땡땡이 이제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양봉이 뜨고 이 파라볼릭이 매수, 밑에 있을 때가 이제 매수 시그널입니다. 양봉이 뜨고 이 매수 신호가 뜨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약 한 1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그때 이후로 매수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요. 9일 후행 스팬, 26일 호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26일 호행 스팬이 장기적으로 이 2015년부터 조금 큰 하락을 한 후에 주가보다 높은 것을 이제 후행 스팬이 주가보다 높은 것을 호전이라고 하는데 호전된 게 이제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주가가 이 선행 스팬을 조금 넘어섰다가 다시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간 이 선행 스팬 상단에서 약간 조금 저항을 보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더 투자하신다면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하고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보통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주가가 횡보하거나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는 조금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행 스팬하고 이 기준선 전환선이 조금 뭉쳐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일 것 같고요. 따라서 보유하신다면 이 기준선 전환선 이 선행 스팬 하단까지 깨버리시면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매수를 하신다면 안전하게 뭐 지금도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하면 그때 조금 추격 매수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선 이 부분에서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하회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9일 후행 스팬은 역전이
역전에서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일단 전환선을 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조금 전환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또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확실하게 투자하신다면 주가가 이 기준선까지 확실히 넘어서고 나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뭐 조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은 일단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 주가가 이 전환선을 하회하거나 이 선행스팬 라인을 만약에 선행스팬 하단까지 뚫어버리면 그때 꼭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환선을 좀 뚫리면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약간 제가 중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약간 같은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바닥을 찍은 이후로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매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행 스팬에서 이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음운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조금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이 선행 스팬 상단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바닥을 타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12월 30일 마지막 영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금 전환선 기준선에서 막히면서 조금 다시 선행 스팬 안으로 지금 들어간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지금은 매수하실 단계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선행 스팬이 상당히 얇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선행 스팬을 위로 뜰든 아래로 뜰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후행 스팬은 다행히 26일 후행 스팬 호전이 되었고 2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또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약간 주가가 지금은 방향성을 찾지 못한 단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확실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 주가가 전환선을 상회할 때 일부 매수, 우선 일단 선행 스팬을 상회할 때 일부 매수, 전환선 기준선까지 상회하면 그때 또 재차 매수, 전환선까지 상회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조금 분할 매수법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매수하신 다음에 일단 지금 기준선, 전환선, 뭐 선행 스팬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상회한 다음에 주가가 상회한 다음에 재차 하락하면 조금 빨리 매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충분히 일단 주가가 지금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다시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오늘 풀무원 종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